7월 25일 토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라는 것이 안 가면 뭔가 섭섭해서 가야겠고, 가면 고생이고 돈도 많이 들고 또 돌아오면 후유증도 남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인생을 리셋, 즉 처음부터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할 때는 이 휴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정치적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이 지지도 7%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이라는 것은 뭐 지금 노회찬, 심상정 씨가 얼마 전에 노회찬 씨를 이기고 대표가 됐죠. 이 당이 작년, 재작년에는 불과 1, 2%에서 머물렀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더니만 최근 조사에 7%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새정치연합이 21%가 나왔다. 즉 새정치연합이 요즘 하고 있는 행태가 보기 싫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 미스터리한 것은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인데요 40, 41에서 왔다 갔다 꿈쩍을 안 합니다. 참, 저도 보수 지지자지만 새누리당 지지가 저렇게 40% 나오는 것은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수습해 가면 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굳건한 지지율, 과연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좀 지지율도 떨어지고 자극받을 일도 생겨야 정상으로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요, 32% 잘한다, 잘못한다 60%, 잘한다는 조금 떨어지고 잘못한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정체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장기를 살려서 누가 뭐라 하든 마이웨이를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고요, 그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수사, 대외적 표현이 조금 복잡해지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절반은 이래도 저래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국민의 절반을 포기하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지하는 국민이나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나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안고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굳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본인의 열성 지지층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박 대통령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6월 25일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배신의 정치, 국민이 표로 심판을 말했을 때 보수 지지층은 취임 이후에 드디어 박 대통령다운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하면서 열렬히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유승민 원내대표 퇴출과 관련된 여론조사에도 새누리당 보수 지지층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열렬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현재 뭐 복잡한 여러가지 상황에 경제까지 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또 정치적 폭탄이 뭐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국정원 해킹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승부수를 뭘로 던져야 될까요? 자, 제가 누누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창조경제나 부동산이나 현재 하고 있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나아질 경제 같으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경제를 호전시킬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쉽게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꾸 어떤 창조경제나 부동산 부양 이런 부분들이 마치 당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솔직히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것은 누가 잘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있어서 장기 저성장 불안과 그 다음에 저실업, 저고용 그리고 고실업,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다. 이 속에서 당장에 하고 있는 이런 경제 정책들이 내 임기 내에 몇 년 사이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은 내가 집권하는 동안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서 한국 경제의 투명화를 가져와서 결국 차후에 경제가 좋아질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면 그때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지금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분들요, 자꾸 대통령한테 점수 달라고 당장 과실을 맛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보고하고 이제는 그것이 어려워지니까 도망가려고 자리 던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자,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경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는 뭐고 경제인은 뭐냐? 경제인은 재벌 회장쯤 돼야 경제인이라고 부릅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내가 경제인이다 하면 욕먹겠죠. 그래서 대기업 회장 사면, 또 대기업 회장 석방, 재벌 회장 석방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경제인에 대해서 특별 사면해달라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용어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그 말을 하기에 따라서 어감이 이래도 들리고 저래도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황장수가 경제인 이러면 사람들이 돌이 날라오겠죠. 네가 뭔 돈을 버는 게 있다고 경제인이냐? 거의 업자 주제에. 그렇다고 제가 백수라고 실업인, 즉 직장이 없다, 실업인 이러면 실업인은 경제인, 유명한 경제인 수준이 가야 또 실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인자를 붙이려면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도 아닌 것 같고 방송인도 방송에서 퇴출됐고 참 곤혹스럽네요. 그 경제인 특별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재벌 회장 특별 사면입니다. 반대 54%, 찬성 35%.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자, 반대가 찬성보다요 19%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60, 70% 정도가 경제인 특별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50대 이상은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좀 높고요. 40대부터 20대까지는 10대까지는 다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과거에 경제인이 국가 경제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보다 풀어줘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감방에 가야지 뭐 경제인 풀어준다고 경제가 사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재밌는 것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럼 풀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니까 79%가 반대, 12%만 찬성했습니다. 전 연령의 전 지역의 남녀 모두가 다 반대를 압도적으로 했습니다. 경제인하고 정치인하고 놓고 보면요, 경제인성입니다. 정치인이 인기가 없는 직업이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동네 개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 깜빵 가지 마십시오. 깜빵 가면 요즘 특별 사면 복권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